네, 우여곡절 속에 이 본 궤도에 오른 미북 정상회담 개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미국과 북한 대표단 의정과 경호 협상을 위해서 싱가포르에 모두 도착을 했고요. 또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선 회담 주요 의제들이 최종 조율되고 있습니다. 전문가 모시고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전성훈 아산정책연구원 개경연구위원, 오경섭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통일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성김 대사와 최선희 부상의 실무회담, 미북 회담의 전초전이다 이렇게 봐도 틀리지 않을 것 같은데요. 두 사람이 과연 비핵화 로드맵을 도출해 낼 수 있을지가 정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미국은요, 비핵화와 체제 안전 보장을 맞바꾸는 빅딜 힘겨루기에 나서고 있는 것 같은데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조약으로 안전을 보장해주겠다. CVID를 원하고 있는데 북한에는 CVIG를 언급했습니다. 이 정도면 북한의 이 김정은 불안감을 좀 잠재울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제 생각에는 일단 북한의 체제 안전을 보장해준다라는 얘기가 미국이건 한국이건 우리 사회에서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이렇게 여겨지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북한의 다른 나라가 한 나라의 북한의 체제를 어떻게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고요. 예를 들어서 뭐 내란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하겠냐 그 말씀이신 건가요? 북한이 그 체제가 실패한 체제가 돼서 스스로 망해 나가는 그런 상황이 온다면 그걸 어떻게 외부에서 체제를 보장해 주겠습니까? 김정일 체제를 계속 유지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 리비아가 2011년도에 그 내부 봉기로 망한 것도 외부에서 위협을 한 게 아니고 자체 모순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고요. 사실 북한과 미국이 93년도 6월부터 이 핵협상을 했는데 핵협상 처음 할 때부터 매번 모든 문건에 미국은 북한을 무력으로 공격하거나 위협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조항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외에 어떻게 더 체제 보장을 해줄 수 있는지 좀 한번 따져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중국에서 해줄 수 있는 부분도 한계는 분명히 있는데 그렇습니다. 북한에서 너무 많은 것을 요구했을 때 과연 들어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좀 검토를 해야 된다. 그 말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자, 조셉 윤 전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 대표는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요, 뉴욕 타임스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미국의 협상팀 목표가 북한의 비핵화 3단계 절차를 문서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구체화될 3단계 절차가 어떤 3단계 절차입니까? 일단 첫 번째는 북한이 비핵화 선언을 하는 겁니다. 이 비핵화 선언의 내용은 무엇을 포기할 것인지를 명시해야 됩니다. 지금 얘기되고 있는 건 핵탄두, 그리고 핵물질, 그리고 탄도미사일 이 세 가지는 반드시 폐기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비핵화 로드맵인데 비핵화 로드맵은 시기와 일정입니다. 굉장히 미국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이 비핵화를 실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핵화 이후에 북한이 요구하는 반대급부를 제시해주겠다, 제시해주겠다는 거고요. 이 비핵화 로드맵에서 중요한 건 이 핵탄두와 핵물질을 미국 쪽으로 반출하느냐, 이게 지금 현재 핵심 쟁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단계는 검증입니다. 이 검증은 미국에서 요구하는 것은 어떤 의심 시설이든지 자유롭게 검증할 수 있는, 사찰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하고 있고 북한 쪽에서는 이거 방어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지금 세 가지 의제를 두고 미북 간에 상당히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폐기 선언을 하고 로드맵에 따라서 절차를 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검증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오늘 일본 매체 보도에 따르면요, 미국이 정상회담 준비 과정에서 북한의 핵무기를 국외로 반출하는 것을 요구했다. 북한에 직접적으로 요구를 했다.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얼마 전 볼턴이 테네시주 오크리지 핵무기 반출 요구가 이 협상 과정에서 실제로 논의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자, 북한이 중국이나 러시아도 아니고 미국으로 자신의 핵탄도 최대인지 최소인지 한 20여 기를 반출을 미국에서 요구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당연히 미국에서 요구할 수 있는 문제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합니다. 사실 지금 미사일에 탑재되어 있는 핵탄두 분량도 그렇게 크지 않고요. 규모도 크지 않고
또 뭐 실전 배치하지 않았지만 가지고 있을 핵탄두와 핵물질, 핵무기 화약인데 이런 핵심 물질들은 반드시 북한 영토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지금 뭐 당사국이 미국이기 때문에 미국 쪽으로 옮겨서 관리하는 것이 맞고요. 사실 그 이런 모든 문제, 지금 뭐 오 박사님께서 여러 가지 단계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지만 모든 문제의 핵심은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포기할 생각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그런 생각을 철저하게 가지고 있다면 이런 모든 것들이 문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뭐 단시일 내에 모든 걸 끝낼 수 있고요. 협상이 지지부진하고 계속 조건이 달려고 하는 것들 자체는 이런 모든 것, 이 협상을 힘들게 하는 것은 북한이 과연 그 핵을 완전히 포기할 의지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두 번, 세 번 재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그럼 지금 말씀하시는 걸 제가 개인적으로 들었을 때 북한은 아직까지는 비핵화 의지가 별로 없다 이렇게 들리는데 그렇게 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북한은 핵을 포기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보고요. 지금 뭐 김정은의 공개적인 발언이나 북한 당국의 여러 가지 그 공식 문건에 어느 곳에서도 북한이 완전히 핵을 포기하겠다고 얘기한 적도 없고 북한이 핵을 포기하게 되면 당연히 핵 비보위국으로서 NPT 조약에 다시 들어가야 되는데 NPT 조약에 복귀하겠다고 얘기한 적도 없기 때문에 북한의 핵 포기 의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진지하게 여러 면에서 따져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전 의원님이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조간신문에 보니까요. 크리스토퍼 힐 전 육자회담 대표 북한의 비핵화하고 물음표 딱 하면서 나는 맥주 한 잔 값도 걸지 않겠다. 그러니까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내가 봤을 땐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두 분 말씀이 사실 그 북한 핵 문제를 오랫동안 검토해왔던 그 모든 그 전문가들 또 그 고위 관료들은 공통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계속해서 좀 이야기를 할 텐데 북한이 해외로 반출하는 게 쉽지가 않을 것이다. 만약 반출을 한다면 미국이 될까요? 아니면 그래도 우방이라고 할 수 있는 북한의 우방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이나 러시아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일단 중국이나 러시아는 미국에서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에선 그럼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그럴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앞서 전성훈 전 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있다면 사실 핵무기 반출을 꺼려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핵무기의 어떤 반출 장소도 중국이나 러시아는 전혀 거론될 수 있는 상황이 현재는 아닙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미국으로 간다. 테네시주, 오크리지로 무조건 갈 수밖에 없다. 만약 반출이 된다면 그렇게들 예상을 하시고 계시는데 자, 또 오늘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요. 트럼프 행정부가 추가적인 대북 제재를 무기한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회담 전 북한에 당근을 내놓은 건데 이거는 또 어떤 의미로 좀 봐야 될까요? 미국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뭐 11월 중간 선거 때문이라도 어떤 이 가시적인 성과를 좀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우려되는 상황도 있습니다만 그 제재를 좀 연기하겠다는 거는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북미 회담 취소를 선언하고 나서 바로 이제 미국 정부에서 제재를 가하겠다고 이제 보도가 나왔었습니다. 결국 미국의 입장은 이제 만약에 6월 10일 날 싱가포르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는다면 아직 북한이 핵 포기에 대한 결단을 안 내렸다고 보고 강력한 전방위적인 압박을 다시 가할 겁니다. 지금까지와는 또 다른 차원의 압박이 가해질 텐데 그렇게 준비하다가 이제 북한이 다시 협상에 나오겠다니까 이제 일단 연기한다 이런 보도가 나온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이제 우리나라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청와대 관계자가 얘기를 하길요. 우리나라와 북한, 미국 3국 회담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면서 싱가포르에서 3국 회담 가능성을 또 거론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싱가포르행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미국에서는 뭐 언론 전체적인 보도를 봤을 때는 한국이 너무 앞서가는 것 같아서 조금은 부담스러워한다. 이런 논조의 이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일단 문 대통령께서 싱가포르에 갈 수 있으려면 미국과 북한이 현재 비핵화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북한 체제 안전 보장의 1단계 조치로 남북미 종전선언을 하자는 합의를 도출했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싱가포르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은 미국에서 북한이 일정하게 비핵화를 실행하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핵탄두와 핵물질
그리고 미사일 이런 걸 국외로 반출하는 이 폐기 절차에 돌입하지 않으면 어떤 가시적인 상응하는 조치를 미국 측이 취하지 않는다는 게 기본 입장이기 때문에 이건 북미 조율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결정이 되느냐에 상당히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근데 현재로서는 남북미가 싱가포르에서 종전선언을 실행하게 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는 낮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어찌됐든 그 북한에서 체제안전보장을 미국 쪽에 강력하게 요구하고 그 가시적 조치로 무언가 해야 된다면 아마 남북미 종전선언을 어느 시점에서 그 남북미 3국이 모여서 하는 방안은 실행될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만약 이건 뭐 가정입니다. 핵탄두 일부와 ICBM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폐기하는 수준에서 그러니까 뭐 가까운 단거리 미사일 같은 거 다 놔두고 이렇게 했을 땐 우리 입장에서는 종전 협정 맺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북한의 핵이 완전히 포기가 되지 않으면 우리한테는 최악입니다. 악몽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완전 폐기가 이루어져야 되고 사실 그 뭐 북미 정상회담을 하고 그 기다렸다가 문 대통령께서 가셔서 3자 회담 하는 것보다는 북한이 완전히 핵 포기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은 3자 회담을 바로 싱가포르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 우크라이나가 핵을 포기했을 때 러시아, 미국,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같이 만나가지고 핵 포기 협정을 체결하고 안전보장 약속을 했거든요. 관건은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게 더 낫죠. 우리가 뭐 굳이 빠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한번 북한 핵 문제는 우리 안보의 절대 질명의 문제인데 사실 저는 남북한과 미국이 처음부터 3자 회담을 해가지고 북한 핵 포기 명시받고 뭐 안전보장을 뭐 하게 되면 하는 것이고 이런 수순으로 나가는 것이 더 좋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자, 의제를 다루고 있는 곳이 지금 북한 통일각입니다. 이 회담 장소가 어디냐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인데 미국 입장에서는 좀 불리하다고 볼 수 있는 통일각을 결정한 이유가 뭘까요? 일단 그 통일각은 미국으로서도 뭐 큰 부담이 없고 북한으로서도 큰 부담이 없는 장소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양으로 들어가지 않고 비교적 중립적인 의미를 띠고 있는 통일각에서 진행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통일각의 협상 결과가 사실은 이번 북미 회담의 성사 여부를 좌우하는 굉장히 중요한 협상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협상의 핵심은 결국 북한이 확실한 비핵화 의지를 갖느냐 그리고 그걸 이 북미 간에 합의할 수 있느냐 이게 앞으로 북미 회담의 핵심적 관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자, 의제는 통일각에서 의전은 싱가포르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의전, 경호,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김정은의 집사로 알려진 김창선 전면에 등장을 했고요. 조혜긴 백악관 부비서실장 협상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싱가포르 대통령궁이 회담 장소로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는데 싱가포르 입장에서는 그 자신의 뭐 도시국가니까 나라를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대단히 좋은 기회죠.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엄청난 부가가치를 거둘 수 있는 절호의 기회고요. 그런 차원에서 뭐 여러 가지 경호라든가 보안 문제를 볼 때는 대통령궁도 중요한 그 장소가 될 수 있다고 보고요. 앞서 왜 통일각으로 했는가? 이거는 북한이 요구해서 통일각으로 된 겁니다. 북한이 요구를 해서 상징적이면 대단히 중요한 게 남한 쪽에서는 회담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북한의 입장일 겁니다. 왜냐하면은 핵 문제는 북한과 미국 간의 양자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남한은 개입할 여지가 없다는 것이 지금까지 북한의 일관된 입장이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그렇습니다. 미국하고 대화하겠다 했지 한국하고는 뭐 그런 문제 안 했죠. 그런 입장을 장소 선정에서부터 북한은 관철시키고 나가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미북 정상회담 재개 움직임의 주변국들 정말 바빠졌습니다. 일본 아베 총리는요,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갖고 미국과 북한 회담 전에 한 차례 더 미국과 일본의 이 회담을 갖기로 했습니다. 또 중국 역시 중국 역할론 다시 꺼내들고 있는데 남북미 3국 종전선언 이 거론되면서 북한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중국 입장에서도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중국의 역할이 조금씩 축소되는 듯한 분위기인데 그게 맞습니까? 현재까지는 중국의 역할이 상당히 축소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중국은 이번 북핵 문제 해결 과정에서 쌍중단, 쌍궤 병행을 얘기했습니다. 쌍중단이라는 건 북한이 핵실험을 중단하면 미국이 한미합동 군사훈련을 중단한다. 이걸 먼저 지금 얘기했는데 사실 지금 북한 비핵화 문제는 이것과는 전혀 다르게 완전히 다른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완전한 핵 폐기를 하고 그 후에 체제 안전 보장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중국에서는 이것과 전혀 다르게 북한의 입장에 상당히 동조하는 식의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쪽에서도 중국이 이번 북한과 미국 사이의 비핵화 회담에 끼어드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중국은 어찌됐든 이 중대한 비핵화 문제가 동북아 안보 지형을 안보 구도를 바꿀 수 있는 아주 핵심적 사안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여기에 발언권을 행사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 발언권 행사의 핵심 내용은 자국의 안보 이익을 지키는 거고 그 안보 이익의 핵심적 내용은 한미합동 군사훈련 중단이라든가 미국의 어떤 군사적 영향력을 이 동북아에서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북한과 상당히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시진핑 그 주석 입장에서는 미국과 북한의 정상회담 전에 김정은을 한 번 더 만날 욕심도 좀 생길 것 같은데 3차 이 북한과 중국의 회담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뭐 아베 총리도 뭐 트럼프를 다시 한번 만난다니까요. 뭐 시진핑으로서도 못 만날 이유가 없겠죠. 뭐 그 전에 6월 10일 전에 갈 수 있는 거고요. 다만 중요한 거는 이제 이렇게 주변국들도 이렇게 나서서 사실 뭐 그 엄청난 그 소란을 피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가안보 문제는 돌다리도 두들겨 가야 한다는 심정으로 차분하게 맞습니다. 거듭 확인하면서 그 차분하게 천천히 심사숙고하면서 한 발 한 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안보와 관련해서는 돌다리도 한번 이렇게 몇 번씩 한두 번이 아니라 정말 여러 번 두들겨서 안전한지를 따지고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전성훈 오경섭 위원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